사랑합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이게 뭐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통장, 낡고 오래된 어머니의 통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표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장남 민수에게.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어머니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이 통장. 펼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82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따뜻한 행운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김민수, 올해 61살입니다. 어머니는 82살이셨어요. 평생을 시골에서 사셨죠.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 혼자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동생 민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고속버스를 탔어요. 서울에서 시골까지 3시간이 걸렸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민수야, 왔구나.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네, 장남입니다. 어머님께서 말기암이십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서. 얼마나 남으셨나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신 걸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동생들한테 물어보니 어머니는 6개월 전부터 병원을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죠. 너희들 바쁜데 걱정 끼치기 싫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동생들도 번갈아 가며 왔어요.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 손을 꼭 잡으셨죠. 민수야, 네, 어머니. 내가 미안하다.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줘서.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가 다 해주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결혼하고 애들 키울 때 내가 돈 한 푼 못 보탰잖니.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다 잘 살고 있어요. 진짜? 네, 진짜예요. 어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집에 좀 다녀와라. 왜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내 방 서랍에 중요한 게 있어. 무슨 건데요? 가보면 알아. 오른쪽 서랍, 제일 안쪽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녀올게요. 하지만 저는 그날 가지 못했어요.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셔서요.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 불안정합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있으라는 말에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그날 밤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미안해. 내가 괜찮아요.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 너한테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 넌 효자야. 내 아들이어서 자랑스러웠어. 어머니, 그런 말씀. 민수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어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분이셨거든요.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 항상 웃으시면서 사셨지. 이제 편히 쉬시겠구만. 조문객들의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장례 사흘째 되던 날,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형, 우리 뭐부터 할까? 동생 민호가 물었습니다. 옷장부터 정리하자. 알았어. 어머니 옷들을 하나씩 깨었습니다. 모두 낡고 오래된 옷들이었어요. 어머니, 새 옷 한 번도 안 사 입으셨네.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우리한테는 항상 새 것 사주셨으면서. 우리는 모두 말없이 울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고 사진첩을 꺼내보았어요. 옛날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사진, 저희가 어렸을 때 사진들,
우리 진짜 어렸네. 맞아. 이때는 행복했는데 그때였습니다. 형, 이것 좀 봐. 민호가 뭔가를 들고 왔어요. 서랍 안쪽에서 발견한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표지에 써 있었죠. 장남 민수에게 이거 형 이름 아니야? 응. 그런데 왜 어머니 서랍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 안에는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모든 입금 날짜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1998년 3월 15일 입금 5만 원. 메모 민수 대학 등록금 보태라고. 2000년 10월 3일 입금 3만 원. 메모 민수 결혼식 축의금. 2005년 2월 20일 입금 10만 원. 메모 민수 첫째 아들 돌잔치 용돈. 2010년 9월 1일 입금 5만 원. 메모 민수 둘째 딸 입학 축하. 한 장. 어머니가 쓴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 괜찮아.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통장 마지막 장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사랑하는 민수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아무것도 못해준 엄마라서. 내가 대학 갈 때 엄마는 등록금을 대주지 못했지. 내가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하는 걸 보면서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팠어. 내가 결혼할 때도 엄마는 축의금 몇 푼밖에 못 줬어. 다른 집 부모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던데 엄마는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지. 그래서 엄마가 생각했어.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언젠간 너한테 의미 있는 걸 줄 수 있을 거라고. 이 통장은 내가 20살 때부터 시작한 거야. 엄마가 조금씩 모은 돈이야. 폐지 주워서 모은 돈, 남의 집 청소해서 번 돈, 김장 담가주고 받은 돈, 전부 내 이름으로 저금했단다. 많은 돈은 아니야. 하지만 이건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였어. 민수야, 넌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 엄마한테 한 번도 돈 달라는 소리 안 했지. 오히려 엄마한테 용돈 갖다 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 사다 주고. 그래서 엄마가 더 미안했어. 이제 이 돈은 내 거야. 뭐에 쓸지는 내 마음이야. 다만 엄마는 내가 이 돈으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민수야. 그리고 고마웠어. 엄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동생들도 함께 울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47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돈 한 푼 한 푼이 어머니의 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민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거야. 형이 얼마나 효자인지. 아니야. 나는 어머니가 힘든 줄도 모르고.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는 오빠 때문에 행복하셨어. 진짜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집에서 혼자 밤을 새웠습니다. 통장을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어머니의 메모를 읽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가 다니시던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저를 보고 눈물을 훔치셨어요. 민수야,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할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한 10년은 하셨지. 새벽에 신문 배달도 하시고 가게 청소도 하시고. 새벽에요? 응?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농사일 하셨어.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걸 저는 몰랐어요. 어머님이 말 안 하셨구먼. 아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맨날 그러셨지.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민수가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았는데 엄마는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다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모으신다고.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허리도 안 좋으셨는데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데. 할머니,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있어. 어머님이 매달 10만 원씩 적금도 넣으셨어. 적금이요? 응?
민수 노후 자금이라고 이름 붙이시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슈퍼를 나온 저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서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교회 앞을 지나쳤어요.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 민수 씨 아니에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제게 차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어머님, 여기 자주 오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매주 수요일마다 새벽 기도 오셨죠. 새벽 기도요? 네, 그런데 기도 내용이 항상 같으셨어요. 목사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민수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민수한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어머님이 작년에 암 진단 받으시고 나서 제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만약 내가 먼저 가면 민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좋은 엄마 못 돼서 미안하다고요.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은 행복하셨어요. 아들이 있어서요. 교회를 나온 저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에 혼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2020년 5월 3일, 오늘 민수가 왔다. 용돈 20만 원을 두고 갔다. 나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수가 억지로 두고 갔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받기만 하는 엄마라서. 그래도 기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커져서. 2021년 9월 15일, 오늘 손주들이 왔다. 민수 애들 참 예쁘게 컸다. 큰애가 그러더라. 할머니, 저 대학 가면 할머니 모셔갈 거예요. 내가 울었다. 손주까지 이렇게 효심이 있다니. 민수야, 넌 애들을 정말 잘 키웠구나. 2023년 2월 10일, 오늘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무섭다. 하지만 민수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 민수가 걱정할 게 뻔하니까. 나는 혼자 이겨낼 수 있어. 민수야, 엄마가 조금만 더 버틸게. 2023년 11월 20일, 통장에 1,000만 원이 넘었다. 이제 민수한테 줄 수 있겠다. 이 돈으로 민수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내가 살아생전에 못해준 거 이걸로라도 갚을 수 있다면. 일기를 덮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저를 위해 사셨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줬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전부를 주신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돈 1247만 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어머니 일기장에서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7월 3일, 오늘 동네 독거노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나도 혼자 사는 노인이지만 적어도 민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 글을 읽고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원하셨던 게 뭔지. 일주일 후 저는 동네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어르신들의 손주들이 대학에 갈 때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정 회장님이 놀라셨어요. 이게 무슨? 저희 어머니가 남기신 돈입니다. 어머니 뜻대로 쓰고 싶어서요. 회장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어머니 이름을 새긴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공원에 설치했어요. 고 김순자 여사를 기리며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벤치 제막식 날 동네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민수야,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시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통장 잘 받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 제가 잘 썼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해줬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전부를 주셨잖아요. 어머니가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저는 무덤 앞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남기신 장학금으로
첫 수혜자가 선정되는 날이었어요. 동네 김할머니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못 낸다고 했죠. 저는 그 아이를 노인정으로 불렀습니다. 축하한다. 대학 합격.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남기신 장학금이야. 내 등록금에 보태 쓰렴. 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도 도와주렴.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제 글을 적었어요. 아들 민수가 어머니께 어머니 통장 잘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1247만 원. 이 돈은 어머니의 땀이고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돈을 어머니 뜻대로 썼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고 어머니를 기리는 벤치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벤치에 앉아 쉬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이 어머니 덕분에 대학에 갈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어머니가 주신 진짜 선물은 통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어요. 통장을 덮고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머니 산소가 있는 산이 보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기일입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큰아들이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붙었어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큰아들은 올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만든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주신 장학금은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받아야 해요. 그 말에 저는 큰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동네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새겨진 벤치가 보였어요. 그 벤치에는 한 노부부가 앉아 계셨습니다. 여보, 여기 벤치 참 좋네요. 그러게, 이 벤치 만든 분이 참 훌륭하신가 봐.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벤치에서 사람들이 쉬어가고 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어머니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잔액은 0원입니다. 모두 어머니 뜻대로 썼거든요. 하지만 이 통장은 제 평생의 보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통장이니까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건강하고 젊은 모습으로. 민수야.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엄마도. 그런데 민수야. 네? 통장. 잘 썼니? 네,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다 썼어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어머니, 민수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천천히 멀어지셨어요. 민수야,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어머니, 가지 마세요. 꿈에서 깼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제 곁에 계신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아무것도 못해줬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전부를 주셨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께 무엇을 주셨나요? 어쩌면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처럼 아무것도 못해줬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돌아보면 부모님이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랑 아니었나요?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셨나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후회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 오늘 꼭 전화 한 통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기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 저처럼 부모님이 남기신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비록 곁에 안 계시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머니가 남긴 통장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냥 생활비로 쓰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어머니의 뜻을 이어서 다른 사람을 도우시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부모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것.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 후회되는 순간,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말, 부모님께 받은 잊지 못할 선물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은 오늘 꼭 전화 한 통 하시고요. 이미 떠나보내신 분들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을 떠올리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전해보세요. 분명 그 마음이 닿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